네, 안녕하세요. 춘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강정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가 현장에서의 기초 거점 필요성과 필요성 제기와 형성의 과정인데요. 춘천이 다른 도시와 견주어서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최근 수년간 분권적, 자율적 사회 구조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춘천시와 문화재단이 어떻게 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맞이했고 또 현재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약 16년이 지났고요. 그 춘천역시 중앙단위 정책 기조를 수용해서 생애주기 대상 및 특정 계층을 위한 그 단순 향유 사업 위주로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민선 7기에 이르러서 춘천시 정부가 시민성과 수기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했고, 저희도 그 시민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시민자치, 시민교육, 그리고 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 등을 주관하는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관성적으로 추진해오던 문화예술 교육 또한 이 시기 그 지역 스스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획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풀뿌리 문화예술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18년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다음에 재단 내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문화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춘천교육지원청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아마 내년쯤 문화예술교육센터 전용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그 현재는 기존의 그 문화예술 교육 분야 교강사 양성, 프로그램 위주의 그 기획 사업을 좀 벗어나 그 시민들의 삶과 조금 더 가까운 활동으로 전환해 가고자 하는 그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뭐 화재나 홍수들,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재난 사회를 겪으면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고 또 혹은 그 아까 말씀하신 철학과 실행적 영역이 서로 연결된 넘나들이 활동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춘천은 현재 깊이 있는 시민의 변화 그리고 도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전환을 위한 그 지역의 움직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춘천은 뭐 다양한 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문화예술 교육과 연계했을 때 춘천형 시민학교와 시민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 이 두 가지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춘천형 시민학교는 덴마크의 그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구룬투비의 정신이 깃든 그 폴케오이스 클랩 시스템을 접목한 사업으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문제와 지역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된 시중점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시민학교는 단순 배움을 넘어서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 자치를 통해 유연하고 일상적인 배움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 뭐 정부에서 지원은 하지만 관여는 하지 않는 상태로 또 설립과 폐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등의 어떤 자율성을 갖습니다.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지역 리더를 발굴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춘천시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의 봄의 대화는 주민들의 제안한 의제가 공감수가 50건 이상이 되면 어떤 관계 부서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그 수용 여부를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당초 그 제안자가 최종적으로 부서 답변을 수용하게 되면 해당 안건이 정책으로 바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의 대화에 올라온 첫 제안은 뭐 공지청 공원 자전거길 개선 필요였는데 이 제안은 춘천의 대표적인 시민 공원인 공지청 공원 내에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합류되는 지점의 사고 발생을 좀 높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안전 표시를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었고요. 요거는 빠르게 공감 수를 채워서 수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주민의 제안을 그 관계 부서에서 바로 검토해 수용한 것은 아마도 춘천이 시민 주권이 정착되고 있는 도시임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해서 이런 시 단위의 흐름도 있지만 그 저희 재단 자체에서 보여온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작년 한 해 코로나가 불러온 변화의 바람이 춘천의 문화예술 현장에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 예술인과 교광사 그리고 유사 영역의 그 활동가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활동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통은 한 2, 30명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교육 환경을 갑자기 그 온라인 또는 그 5인이나 10인 이내로 그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그런 조건으로 발빠르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 측면에서는 그 효과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안 되면 학교 밖 시설로, 학교 밖 시설이 안 되면 다시 마을 단위로 활동 조건들을 변주해 나가면서 어쨌든 그 위급한 시기들을 잘 통과해 왔다는 점이 나름의 좋은 전환 지점이었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흐름 안에서 기존에 관성적으로 진행해 오던 강사나 프로그램 그리고 철시에 대한 틀을 조금이나마 외부의 그 힘으로 인해서 이제 조건이 변화된 측면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변주해 볼 수 있었다는 전환해 볼 수 있다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좀 많이 가슴에 남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사례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그 저희 그 교강사들이 그 펼친 그 재난시대 적극적인 문화 안정망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해서 그 모의주행이라는 라운드 테이블 운영한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토론의 첫 시작은 아이들에게 이 시기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지? 라는 물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토론의 마지막은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학교 단위의 그 예술인 교강사들이 그 프로그램, 그 학습적 측면에서 아이들을 만날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위기 상황 안에서 사회적 돌봄이라는 과제에 근접을 했다라는 이제 첫 번째 사례로 개인적으로 인식이 돼서 굉장히 훌륭한 좋은 워크숍이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문을 닫은 학교를 대신해서 학교 밖 시설 그리고 마을 단위 활동으로 만난 참여 학생과 학부모 수는 약 2,000명에 달합니다. 그 주말반, 방학특집반, 방과 후반, 그리고 마을 프로그램들을 세분화하면 수업 첫 시만 약 500회가 넘는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꽤 적극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잘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실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모의 주행이란 제목을 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교육 라운드 테이블은 지역문화예술교육 교강사들이 주체로 스스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지점에서 자율주행의 서막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에 또 저희의 그 문화예술교육 틀깨기에 대한 그런 노력적 전환 전략은 크게 주체 전환, 담론 전환, 공간 전환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 전환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발발하자 학교가 문을 닫았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그 갑작스럽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그런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조금 지속이 됐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또 생산해내기 시작했으나
준비가 되지 않은 터로 그 실효성을 크게 얻지 못했다라는 평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단 그리고 예술가를 비롯한 교 강사들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보통 사업에는 평소 문화예술 교육은 그 운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그 조건화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조건만 형성이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관성의 힘을 작동시켰다라고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상과 환경에 따라 변화는 조금씩 있었지만 어떤 표준화된 형태로 실행이 되었던 때 이제는 이런 코로나의 재난적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들 또한 그 주체들 또한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담론 전환과 세 번째 공간 전환은 지역 분권화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춘천은 그 마을 계획을 주민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참여자치의 사막을 열었는데요. 동별로 순차적으로 주민총회를 현재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그 주민 참여 예산 그 사업 신청을 위해 마을별 주민자치회에서 마련한 그 마을 의제들을 전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점차 변화하고 있고 그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이 이제 지역 문제와 일상의 눈을 뜨고 있다라는 점도 좀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중앙이나 정치권과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그 자신의 안전이나 행복, 그 주변의 그 이해관계에 더 천착하기 시작한 것들이 아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지난해 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와 협력을 했고 최근 2년간 주민총회에서 탈락한 의제들 중에 문화적 되살림이 가능한 지역 의제들 한 70개 정도를 선별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술교육으로 활동화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의 그 통합문화 활동을 기획하는 워크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그 지역 교강사 활동가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한 한 38명의 구성원들이 구체적 활동을 좀 모색을 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단이 마을자치지원센터와 이제 손을 잡은 것은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재단은 시민 각자가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 그 최종 목표인 시민학교 모델과 시민의 안과 삶을 연결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교육 간의 어떤 유사성이 있다라고 발견을 하고 궁극적으로 문화력과 시민력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 조성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공동의 그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종의 이런 워크숍들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시민 주도성 같은 흐름은 중앙 주도의 하향식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어제 저희가 이제 풀뿌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교육의 틀깨기 욕구와 어떤 자치분권 흐름 속에서 시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주도적 자치적 욕구들이 이제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리고 또 그것이 동시기에 확인이 됐고 또 활동들이 같이 진행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지역문화 통합예술교육 워크숍 같이 하는 배움터는 같지 않다라는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같지 않지만 유사한 결의 생각과 활동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한데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 출발을 했는데요. 항상 비슷한 영역, 비슷한 주제, 그리고 활동의 층이나 맥락이 사실 유사한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고 있던 상황.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면 서로의 면면들을 좀 볼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38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 2명, 마을활동가 14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4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그 평균 나이 60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를 모시고 저희가 5일간 하루 6시간 이상의 집중 워크숍 형태로 좀 편성을 하였는데 이때가 마침 그 코로나로 이제 활동의 휴식기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종일 이렇게 부딪힘이 가능한 일정이 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는 서로가 알지 못했던 다측적 배움들과 그 해석들이 좀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지역 문화 활동이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교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단에 일단 이 워크숍 종료 후에 유사 주제를 가진 활동가들을 묶어서 9개 팀으로 편성을 했고요. 현재 참여자들은 팀에서 선정한 자율 주제를 가지고 해당 지역 문화자원조사 및 그 공론화 과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발품을 팔고 또 기획을 실체하면서 마을 단위 이슈들을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모습이 굉장히 뜻깊고요.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아마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동네로 흩어져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적 의식이라든지 생각들을 공론화하면서 자율적으로 그 마을의 일상들을 즐겁게 변화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들은 그 마을 단위 실행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문화도시 사업이기도 한 그 당근책을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고 네, 저희가 탈락한 주민총회 의제들 중 그 활동가들이 각색한 문화적 의제들을 조금 이렇게 훑어보면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횡한 춘천역 주변을 시민들이 춤추는 공간으로 만들자, 마을의 폐가를 동네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보자, 소양이교 삭막한 하부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가꾸자 이런 굉장히 삶과 가까운 그 주제들입니다. 사실은 그 주민자치에서 뽑아낸 주제들이 사실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도 전혀 걸림이 없는 그런 주제들이 많았고 그 표에 보시면 환경, 안전, 복지, 소통, 돌봄, 주민 편의, 관광, 대상화된 의제들도 있고 했을 때 이런 굉장히 삶과 가까운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 워크숍에서 집중한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의제를 받아 안았을 때 그것을 그래 설치하자라고 바로 실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맞는 최대한 많은 문화적 질문들, 생각들을 쏟아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서의 쓰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예술적인 형태의 분리수거함을 제외했을 때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있는지, 분리수거함 집합시설 목적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예술과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의 질문을 통해서 그 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어떤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좋은 질문과 명명이야말로 예술교육의 참된 힘이라고 제가 그 자문받은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줬던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좀 가치화할 수 있는 생각으로 좀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도 아마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실무자로서 좀 개인적 태도의 변화에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아울렀을 때 아마 기존의 장르와 장르, 학습자의 어떤 예술적이나 감각적 경험을 통합하는 데 그쳤던 예술 교육이 이런 다양한 영역의 활동 주제와 삶의 현장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을 문제까지 좀 폭넓게 인식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이 들었던, 그 성찰이 되었던 의미 있는 변화의 지점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춘천문화재단의 움직임, 기사화된 자료들을 이제 넣긴 했는데요. 이 다음으로 넘고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춘천에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올해 초에 그 문체부로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다는 점인데요. 문화도시 요 방향은 지역 내 어디서든 10분 내로 문화예술, 그 문화 접근성을 갖고 있는 10분 문화생활권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이 같이 할 수 있는 전략은 시민들의 삶터와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문화적 활동과 환경들을 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이렇게 높이는 데 있는 것이고, 또 춘천문화재단 비전이기도 한 더 문화로, 더 지역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문화예술 교육 전략이 향후 5년간 그 도심과 외곽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그 기반 조성 사업에 조금 결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 교육, 그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 조성 사업이 문화도시 사업과 만났을 때 더 깊어지거나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시너지를 냈을 때 단순히 문화예술 교육이 미적 체험이나 교육 그 자체에 어떤 포커싱이 되기보다는 돌봄이나 안전이나 기후 위기와 같은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고민하는 방식으로까지 지금 관점들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들이 저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춘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실제로는 교과서의 번교과 주제 영역을 실제적으로 기획하거나 그것들을 만들어낸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문화예술 교육의 실제적인 아젠다가 필요하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어떤 정책 사업에 의해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지역형에 맞게 그 비전을 아직 세밀하게 수립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문화도시나 시정책 과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결들을 맞춰놓고는 있는데요. 사실 예술교육이 지역에서 어떤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실무적 고민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현재적 기준은 통합문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다른 영역과 주체 간 조합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적어도 기존적인 광성적인 태도,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는 결과 중심적 사고에서 적어도 이제는 누구와 어디서 만들지라고 하는 활동 및 과정 중심으로 교육 사업들의 그 전환적 사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긍정적이고, 그리고 교육 거점을 좀 특수하게 두어야 된다. 물론 뭐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만 그 거점 자체를 조성하기보다는 그 거점을 둘러싼 환경, 배움터의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지역 곳곳에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이 곧 나의 삶을 일으켜주는 배움의 장소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단순 배움을 넘어서 이런 개인의 성장들이 충분히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까지 지금 넓혀지고 있다는 것들이 아마 이번 그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 조성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많이 깨닫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 프로세스, 그 일종의 그 문화예술 교육이 시민 리더를 키우는 어떤 프로세스 요까지 좀 확장될 수 있는 그 전환적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사실 이 그림은 이제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이제 유사성 안에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성장 동력으로 이미 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춘천은 향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더 마을 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전략, 그리고 공간을 조금 더 마을 안에서 확장하는 거, 우리 동네에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거, 생활 영역에서, 그리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리고 예술과 마을 활동을 아우르는 세대 확장 전략,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춘천형 돌봄, 일자리들, 거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데까지 일단 목표를 굉장히 크게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문화도시 센터 안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교육팀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를 좀 잘 그 지역 내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21년 또 올해 한 해 그 약간 13억 정도 좀 확보를 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2년차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 조성 사업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깔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뭐 하반기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동네 지식인이라든지
어떤 돌봄의 영역의 사업들, 그리고 그 거점 단위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배움터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필요한 학교라든지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래서 춘천이 어떻게 나갈 건데라고 했을 때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마지막 워딩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문화예술 교육이 예전에 물론 장르 중심의 관성은 당연히 지금 탈피한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과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성장과 생명을 불어넣는 그 문화예술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비전으로 좀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문화로, 더 지역으로 향할 수 있는 춘천 문화전의 행보를 기대해 주시면 저희도 또 열심히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